아파트나 빌라 등 마당이 따로 없는 공동주택에서 강아지를 한번 길러보고 싶다고 생각해보신 분들이라면 강아지 기르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강아지를 이제 막 길러보려 하는 초보자 분들이라면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내가 기르려는 강아지가 털은 많이 날리진 않을지, 성격은 온순하고 잘 짖지는 않을지, 배변 훈련이나 복종 훈련은 잘할 수 있을지, 질병에 취약하진 않을지, 집에서 기르기에 적당한 사이즈일지, 산책을 얼마나 시켜줘야 할지, 먹이는 어떻게 줘야 할지, 분양 가격은 얼마나 될지 등 여러가지 고민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내에서 기르기 좋은 강아지 순위 탑7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7위 치와와. 7위는 치와와입니다. 치와와의 평균 무게는 1.8kg, 평균 키는 19cm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강아지로도 유명합니다. 작은 체구라 털이 많이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 생각하겠지만 작은 체구에 비해 털이 많이 빠지는 견종입니다. 성격은 활발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작은 체구와 다르게 겁이 없고 용맹한 편입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고집이 세며 때론 짜증과 화를 잘 내어 입질을 하거나 외부 소리에 민감해 순간적으로 짖음이 심해지기도 하는 견종입니다. 치와와는 영리한 강아지이지만 누구에게도 잘 복종하려 하지 않아 엄격한 복종 훈련과 배변 훈련이 필요한 강아지입니다. 치와와는 초소형견으로서 중형, 대형견만큼 매일 한두 시간씩 많은 산책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회화 훈련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최소한 하루 1에서 2회 20분 정도는 산책이 필요합니다. 생후 2에서 6개월까지는 소량의 사료를 물에 적셔 먹이도록 하며 6개월 이후부터는 사료를 드라이한 상태 그대로 배식하나 8살 이후부터는 녹연용 사료를 물에 불려주는 방식으로 배식합니다. 치와와는 허약한 체질은 아니나 선천적으로 슬개골 탈구, 수두증, 요로 결석증, 저혈당, 기관 허탈, 승모판 폐쇄 부전증, 항문 낭염, 각막염 등에 취약합니다. 치와와의 초기 분양 비용은 평균 50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평균 분양 비용은 단순 분양비 외에 의료비, 미용비, 사료비 등 기타 부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양육 스타일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위 요크셔 테리어. 여기는 요크셔 테리어입니다. 요크셔 테리어의 평균 무게는 2에서 3kg, 평균 키는 20에서 23cm 정도의 소형견에 속합니다. 요크셔 테리어는 보드라운 긴 털을 가진 견종이나 털갈이를 하지 않아 푸들이나 비숑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견종에 비해 털이 적게 빠지는 견종에 속합니다. 요크셔 테리어의 성격은 대체로 까칠한 편에 속합니다. 주인 이외의 사람한테는 경계를 심하게 하는 편이며 질투가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 이외에 잘 따르지 않으며 애정도 주인 이외엔 다른 사람에게는 잘 주지 않는 편입니다. 헛짖음은 적은 편이지만 주인 외에 낯선 사람이 오면 잘 짖는 성향을 보입니다. 강아지보다는 고양이와 비슷한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변 훈련이 쉬울 수도 있으나 고집이 강한 성격이라 수월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집이 센 만큼 복종 훈련도 초보자가 하기에는 힘들 수 있는 견종입니다. 활동량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매일 여러 번 산책할 필요 없이 실내 활동으로도 운동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견종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안정을 위해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산책이 권장됩니다. 생후 2에서 6개월까지는 소량의 사료에 물을 적셔 먹이도록 하며 6개월 이후부터는 사료를 드라이한 상태 그대로 배식하나 7살 이후부터는 녹연용 사료를 물에 불려주는 방식으로 배식합니다. 요크셔 테리어는 슬개골 탈구, 기관 허탈, 췌장염, 백내장, 녹내장, 뇌졸중, 저혈당, 심근경색 등의 질환에 취약합니다. 분양 가격은 평균 60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5위 시추. 5위는 시추입니다. 시추의 평균 무게는 4에서 8kg이며 평균 키는 22에서 27cm 정도의 소형견에 속합니다. 털이 푸들이나 비숑만큼은 아니지만 긴 털을 가졌음에도 상대적으로 털 빠짐이 적은 견종입니다. 성격은 온순하고 외부 자극에도 잘 짖지 않는 편이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 등에서 키우기에 적합한 견종입니다. 게으르고 무던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복종하려는 지능이 낮아 배변 훈련이나 복종 훈련이 다른 견종에 비해서 힘든 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며 산책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이나 걷기를 싫어하는 것일 뿐 산책 자체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진 곳보다는 번화가에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산책을 나가서도 오래 걷지 않고 금방 멈추기 일쑤입니다.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운동을 위해서라도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산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추는 식탐이 많고 게을러 비만에 걸리기 쉬우니 먹이 배식에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식탐이 많은 것과 더불어 겁이 많아 식분증이 자주 나타나는 견종입니다. 시추는 판막 질환, 결막염, 혈소판 감소증, 연국의 과장증, 안검 내반, 아토피성 피부염, 요로 결석증 등의 질환에 취약합니다. 시추의 평균 분양가는 60에서 100만원 선입니다. 4위는 비숑 프리제입니다. 비숑 프리제의 평균 무게는 4에서 10kg 사이이며 평균 키는 23에서 32cm 정도로 중소형견입니다. 비숑은 곱슬거리고 복실복실한 털을 가지고 있어 털이 많이 빠질 것 같지만 털이 많이 빠지지 않는 견종 중 하나로 실내에서 키우기에 적합한 견종으로서 인기가 많습니다. 강아지를 기르려는데 털 빠짐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하는 견종 중 하나입니다. 다만 털이 매우 가늘고 풍성하여 금방 엉키기 때문에 털 관리가 까다로워 위생관리와 미용비가 많이 드는 견종입니다. 강아지 중에서는 냄새도 많이 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비숑은 다정하고 활발한 성격에 사교성과 사회성이 좋아 처음 보는 사람이나 강아지를 만나도 긴장하지 않고 잘 짖지 않는 견종입니다. 독립심 또한 강해 혼자 집에 있어도 얌전하며 헛짖음이나 하울링은 잘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짖지도 않습니다. 견주의 말과 행동을 잘 따르고 눈치가 빨라 배변 훈련과 복종 훈련 같은 교육이 잘 되는 견종 중 하나로 가정견으로 적합한
적합한 견종입니다. 비숑은 한 번씩 미친듯이 원형으로 뛰면서 도는 비숑 타임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며 산책은 하루에 2번 20분에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비숑은 식탐이 많아 비만견이 되지 않도록 사료나 간식을 잘 조절해야 하며 생후 6에서 12주까지는 하루에 4번 물에 사료를 불려 배식합니다. 생후 3에서 6개월부터는 하루에 3번으로 줄이고 6개월 이후부터는 하루 급여 횟수를 2번으로 줄입니다. 12개월 이후부터는 성견 사료를 먹이며 1일 2회 급수를 지켜가며 먹이를 배식합니다. 비숑은 선천적으로 외이염, 백내장과 같은 안구 질환, 슬개골 탈구 등의 질환에 취약하며 이에 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숑 프리제 분양 가격은 평균 30에서 100만원 가량이나 순종 비숑 프리제의 경우 암컷은 250에서 400만원, 수컷은 200에서 300만원 사이로 분양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순종을 보기는 흔치 않고 푸들이나 말티즈 잡종을 비숑으로 소급하는 업자도 많다고 합니다. 3위 푸들. 3위는 푸들입니다. 푸들은 스탠더드 푸들, 미디엄 푸들, 미니어처 푸들, 토이 푸들 4가지 종류가 있으나 국내에선 주로 미니어처 푸들과 토이 푸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푸들의 평균 무게는 2에서 7kg 사이이며 평균 키는 24에서 28cm로 이는 미니어처 푸들과 토이 푸들 기준입니다. 푸들의 털은 곱슬거리는 짧고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특별히 털갈이를 심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털이 가장 덜 빠지는 견종으로 실내에서 기르기에 적합한 견종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숑과 마찬가지로 곱슬거리는 털을 자주 빗질해주고 관리를 해주어야 털도 엉키지 않고 피부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비숑과 같이 강아지 냄새가 덜한 견종에 속합니다. 푸들은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어 배변 훈련하기 쉽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 또한 강해 복종 훈련도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아주 낮고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발하고 운동성이 매우 뛰어나 작은 자극에도 큰 반응을 보이며 순간적인 활동량이 많은 견종입니다. 활동량이 많아 산책 시간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헛짖음의 빈도는 적은 견종이나 사람에 대한 애착이 심해 어릴 때부터는 혼자 두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분리불안 증세로 물건을 물어뜯거나 하울링, 헛짖음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푸들은 밥투정이 심한 견종으로 함부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었다가는 사료는 입에 대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영리해 맛없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구분할 줄 알고 식탐도 많지 않은 편이라 맛없는 사료는 거들떠 보지 않기도 합니다. 푸들은 귀질환, 심장, 판막 질환, 슬개골 탈구증, 녹내장, 백내장, 쿠싱 증후군, 당뇨병, 면역매개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기관 허탈 등의 질환에 취약하여 평소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견종입니다. 분양 가격은 평균 80에서 100만원 가량이며 생김새나 혈통에 따라 200에서 500만원 가량인 경우도 있습니다. 2위 포메라니안. 2위는 포메라니안입니다. 포메라니안은 평균 무게가 2에서 4kg, 평균 키는 18에서 22cm 정도로 전형적인 소형견에 속합니다. 포메라니안은 특유의 풍성한 털 때문에 강아지 중 가장 많은 털이 날리는 견종 중 하나에 속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강아지 털이 날리는 것이 싫으신 분들이라면 키우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안 나는 편이나 풍성한 털 때문에 배변할 때 털에 묻는다면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배변 관리를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포메라니안은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성격은 상당히 사납고 다혈질에 참을성이 없고 예민하기로 유명합니다. 작은 덩치로 인해 공격성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공격성도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성격이 좋은 포메라니안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순종이기보다는 믹스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주인에 대한 애착심은 적지만 배변 훈련은 푸들과 더불어 가장 용이한 견종입니다. 이는 포메라니안이 스피츠 계열 견종이라는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스피츠 계열은 늑대의 야생성이 남아있는 견종인데 배변 훈련만큼은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하지만 야생적 본능이 남아있어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여 복종 훈련 같은 다른 훈련 등은 잘 따르지 않는 견종입니다. 따라서 포메라니안을 훈련시킬 때는 다른 견종보다 엄격한 훈련이 무척 중요한 견종입니다. 활동성도 매우 강해 매일 꾸준하게 장시간 산책이 필수인 견종입니다. 만약 산책을 잘 시켜주지 않는다면 집안에서 짖거나 입질을 하며 물건을 물어뜯는 등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료는 생후 3에서 6개월간은 하루에 4회, 6에서 12개월간은 하루에 3회, 생후 12개월 이상부터는 하루 2회 정도 배식합니다. 다만 포메라니안은 선천적으로 뼈가 약해서 이빨이 약하기 때문에 성견이 되어서도 이빨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미성견일 때 먹이던 습식 사료를 먹이거나 부드러운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이빨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아지 간식인 개껌도 주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전적으로 뼈가 약해 슬개골 탈구, 골절 등의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그 외에도 기관지 협착증, 기관 허탈증, 잠복 고환, 흑피병, 심장질환, 갑상선 질환 등의 질환에 취약합니다. 평균 분양 가격은 60에서 150만원 사이이나 순정인 경우 200에서 300만원 가량인 경우도 있습니다. 1위 말티즈. 1위는 말티즈입니다. 말티즈의 평균 무게는 2에서 3kg이며 평균 키는 21에서 23cm 정도로 소형견입니다. 말티즈는 속털이 없기 때문에 털갈이를 자주 하지 않아 털 빠짐이 적은 견종에 속합니다. 하지만 털이 쉽게 뭉치고 꼬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빗질과 미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말티즈는 타 견종에 비해 눈물이 많이 나서 눈물 냄새가 날 수 있고 치석이 쌓여 입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활발하고 애교가 많으며 눈치가 빨라 주인의 마음을 금세 감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달성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릴 때 엄격하게 훈련을 시켜놓지 않으면 복종 훈련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타고난 공격 본능도 강해 입질이 심하며 성격이 예민하여 낯선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짖음이 잦을 수 있으므로 아파트나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 기르실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훈련을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면 말티즈는 참지 않기와 같은 공격성을 보이며 심지어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심하게 짖으며 달려들거나 심하면 주인을 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티즈는 영리한 편은 아니라서 배변 훈련이 힘든 강아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티즈의 필요 산책량은 하루 10에서 15분 정도 매일 산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티즈는 말티즈 전용 사료가 있을 정도로 냄새에 민감하고 입맛이 까다롭고 예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앞선 강아지들의 배식 방법과 마찬가지로 생후 주기에 따라 습식 사료와 건식 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배식하면 되겠습니다. 말티즈는 유전적으로 유루증, 슬개골 탈구증, 기관지 협착증, 귀 질환, 심장 질환, 안과 질환에 취약한 견종입니다. 평균 분양 가격은 70에서 120만원 선이며 외모나 관리 상태, 분양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여기서 말한 강아지들 외에도 말티푸, 슈나우저, 스피치, 닥스훈트, 코카스파니엘, 비글, 패키니즈 등 다른 강아지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순위는 절대적인 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려견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과 주거 환경 등에 맞는가입니다. 또한 강아지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키우기 쉬운 강아지는 없습니다. 강아지를 기르기 위해선 강아지를 기를 수 있는 환경과 경제 등 능력,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를 수 있는 책임감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강아지를 정말 기르고 싶은데 분양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유기견 입양소에서 입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무료로 입양하거나 일반적인 분양가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분들에게는 소요 비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실내에서 기르기 좋은 강아지에 대해 기본적인 사안을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르려는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든 간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고려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반려견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제 채널을 구독하셔서 여러 재미있는 순위들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